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부산국제영화제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에포크 타임즈가 파룬궁 영화를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상영작에서 취소시킨 그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 보도를 했으며, 또한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 국내 야구 갤러리에 이 소식이 캡처돼 올라왔으며,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네티즌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굴복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과 그 추종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DC 인사이드 국내 야구 갤러리에 좌빨들 놀이터가 되어버린 부산국제영화제 근황이라는 소식에서 에포크 타임즈 소식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중국 외야배 상영 무산, 제작진은 해외 중국계 감독, 배우, 파룬궁도 소재로 등장.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 조직위 측 심사위원 호평 전했지만 상영작에서 제외.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중국계 감독의 작품이 중국의 외교적 입김으로 인해 상영작에 선정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독립영화사인 뉴 센츄리 필름 측은 13일 폐막한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한 영화 배우의 꿈의 상영작 선정이 유력했으나 중국 공산당 외교부의 개입으로 무산됐다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장편, 러닝타임 60분 이상, 장편과 단편, 러닝타임 60분 미만으로 나누어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영작을 모집해 왔으며, 영화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응모에 참여했습니다. 영화 배우의 꿈은 러닝타임 75분 장편 극영화로 2022년 아메리칸 골든 픽처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에서 주제가 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28개의 상을 수상하는 등 상영작으로 선정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게 영화사 측의 설명입니다. 영화사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에서도 상영작 선정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측으로부터 중국 출신 심사위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심사위원에게서 호평을 받아 상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연락대는 조직위 측으로부터 중국 외교부가 직접 나섰다라는 말을 들었고, 대화 과정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의 이름이 언급됐다라고 영화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영작에 선정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지만 상황을 전해준 조직위 측 인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뉴 센츄리 필름 작품인 영화 배우의 꿈이 상영작에 선정됐다가 취소됐는지, 이 과정에 중국 외교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금기 건드렸나, 한국까지 고문선 뻗었다. 영화 배우의 꿈은, 이 영화는 물질적 이익과 순수한 예술에 대한 추구가 충돌하는 중국 영화계의 어두운 내막을 다룬 영화입니다. 여주인공은 연기에 진심인 배우였지만 뇌물을 동원한 다른 배우에게 배역을 빼앗기고
이후 교통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운이 겹칩니다. 눈물과 원망의 10년 세월을 보내던 그녀는 한 의사의 소개로 파룬궁 수련 서적을 접한 후에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 영화는 불운을 극복한 여주인공의 남편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영화 감독으로 성공한 남편은 새 작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 전 아내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악독 영화사 사장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인공 부부의 선택이 영화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뉴 센츄리 필름 측은 부패 등 중국 영화계의 어두운 현실에 대한 묘사와 극중 등장하는 파룬궁 관련 소재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실, 선량 사라진 중국 사회를 사는 이들의 현실. 영화사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이 금기시하는 파룬궁을 등장시킨 점에 관해 영화의 주제를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한 소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룬궁은 파룬따파로도 불리며 1992년 처음 중국에서 일반에 공개된 수련법입니다. 중국에서는 수련자를 가리킬 때도 파룬궁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후반 수련 인구가 7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경계해 1999년 7월부터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이 어떤 것인지 중국인과 전 세계인이 이해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며 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위험한 사상, 혹세 무민 등 오명을 씌워 아예 기피하고 혐오하게 중국 공산당은 만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러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중국 공산당의 외압을 받아서 결국은 배우의 꿈, 이 상영을 취소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에포크타임즈 소식과 함께 현재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누군지, 좌파들 놀이터가 되어버린 부산국제영화제, 허문영 집행위원장 사의 표명, 이영관 좌파 영화인들의 수장, 이영관과 그 졸개들이 다 해먹으려니까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거슬렸으며 부산국제영화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초창기 멤버 김동호 이사장이 그립습니다. 자, 경향신문이 이영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우연히 만난 연인 운명됐다라며 당시에 2018년 9월 7일 2014년 9월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의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이 포함됐으며 박근혜 정부는 서병수 당시 부산광역시장을 통해 다이빙 벨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이영관 당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라는 소식도 네티즌은 캡처해 놓았습니다. 자, 이영관이 어떤 자인지, 이영관과 관련된 국민의힘 소식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3년 6월 2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성명서. 이영관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은 사퇴하라. 공정성을 상실한 이영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영화제를 사유화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아시아 최대 영화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8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100여일을 앞두고 파행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행사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이영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직제에도 없이 자기 사람을 운영위원장으로 앉혀 운영 예산권을 맡기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전횡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발해 영화수입배급사협회가 입장문을 내고 부산국제영화제 이영관 이사장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바란다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서 한국 영화제작가협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부산영화문화네트워크, 부산독립영화협회도 성명서를 발표했고 영화 관련 시민단체는 이영관 이사장이 임명한 인사가 사퇴하지 않으면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제작가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력 없이 부산국제영화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이영관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편향되게 다룬 영화 다이빙 벨 상영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편향되고 공정성을 상실한 인물입니다. 이런 공정성을 잃은 이영관 이사장이 100억 원이 넘는 혈세와 15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사유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용호,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영일동.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영화계의 좌파, 핵심 좌파인 이영관 이사장이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게 굴복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